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뭐 대선 때문에 뭐 전국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뉴스 틀 때마다 주요 양당 그 후보들의 어떤 그 대선 관련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공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저는 아파트는 계속 내년에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뭐 상승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맞았긴 맞았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 기저에는 뭐 수요 공급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정말 막 때려 지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막 무작위로 풀었어야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또 이제 폭락론자들이 이제 길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들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니까 무주택자라면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목별로 제가 조목조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평소 어떤 정말 그 부동산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거래량이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가 거의 절벽에 가깝지만 매번 거래되는 것은 신고가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유튜버 보니까 뭐 30%, 35%인가 뭐 기존에 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라고 막 떠들어대던데, 그럼 35% 말고 나중에 그 65%는 어쩌란 말입니까? 35%가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그럼 그 35%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떨어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5대 50대 50인 줄 알고 있는데, 올라가고는 95%예요. 내려가고가 5%입니다. 그러니까 5%의 상승 하락률에 투자할 것인가, 95%의 상승률에 투자할 것인가, 그냥 상식적으로 산수만 알아도 저는 95%에 더 베팅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하락론자 유튜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지금 최고점이랍니다. 최고점이니까, 이제 어깨를 지나서서 최고점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점, 뭐 앞으로 이제 최고점이 오겠죠, 그죠, 언젠간. 근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산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최고점이 될 것 같냐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그러니까 아직 먼 얘기죠, 그죠? 아주 까마득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 뭐 어깨니 할 수 있는, 머리 꼭대기니 최고점이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고점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최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올라갈 일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해서 내 자산 가치를 높여서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도 뭐 여기 2단지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 나왔던데, 전세가 7억인데 41평 매매가가 8억 9천이에요. 그러면 1억 9천 정도 갭이 있으면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녀가 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 무주택자다. 그럼 자녀분 명의로 사주면 세대 분리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1억 9천원으로 개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40평대인데 1억 9천으로 전세 끼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죠? 그러니까 7억을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는 뭐예요? 대출인 셈이죠, 그죠? 내가 잠시 그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빌린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 아파트 사는 데 있어서. 뭐 지금 전세 대출은 막히지 않았지만 담보 대출이 거의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누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투자해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음. 무주택자의 구입 시기를 계속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은데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5억 하던 게 37평이 8억까지 올라갔죠, 그죠? 8억에서 지금 이제 뭐 8억 5천 선, 6천, 뭐 7천 이렇게 거래되던데 그렇게 올라가서 계속 창릉 입주 때 가면 뭐 10몇 억이 되겠죠, 그죠? 그 10몇 억 됐다가 1, 2억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는 건 아니죠, 그죠?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은 사실 그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스물 몇 번 계속 아파트 뭐 부동산 규제 책이 나오면서 그때마다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때마다 약간씩 떨어졌었습니다. 주춤하거나. 그 스물 몇 번 지나가는 동안 왜 안 사냐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들. 떨어지면 그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구입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뭐 오늘이면 또 좋겠죠, 그죠?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축이기 때문에 구축 맞아요, 그죠? 27, 8년 된 거니까 구축이 맞는데 구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신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구축 20몇 년이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문천 쪽에서는 리모델링 얘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저는 지금 뛰어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제 근거로 삼는 거죠. 대출 규제가 심화된 건 맞아요. 올해는 이제 담보대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내년 되면 뭐 올해 6% 선이었는데 내년 4% 선에서 묶겠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내년 뭐 7, 8월까지는 뭐 대출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 대출 받아서 이제 아파트 뭐 갭투를 하거나 뭐 전세 끼고 사두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출 규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금은 지금은 자산 가격에 투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꿔두면 큰일 납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떨어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맥을 묻히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해라. 또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절대 지금은 나중에 이제 정말 현금 보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IMF나 뭐 그런 것들이 오면 현금이 더 좋아, 저 자산을 늘리는데 더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거기에 빗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근데 모든 시간이 다 금은 아니에요. 자산 가치에 투자한 아파트에 투자한 시간만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현금 얘기한 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금이에요.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 현금은 계속 현금 가치가 하락하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이 시간은 금이 아닌 거죠, 그죠? 자산을 들고 있어야지만 자산이 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세가가 앞으로 지금 뭐 전세가 많지도 않아요. 띄엄띄엄 거래가 되는데 전세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내년 8, 9월 되어 보세요. 이제 계약갱신 다 끝나고 나서 완전 개판될 겁니다. 그죠? 모든 새롭게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뛸 텐데 그 3억 5천이었어요, 그죠? 37평 4단지 5단지가 근데 지금 뭐 5억 5천까지 한다고 하니까 3억 5천, 4억 5천, 5억 5천, 뭐 6억 5천까지 간다고 하니까 3억 원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2년 만에 3억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계약의 아파트 전세가가 다 이렇게 뭐 2억씩 3억씩 뛸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세가는 뭐 완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세가만 올라가냐? 아니죠, 그죠?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물 부족 현상이 그 맞지만 이제 못 파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팔 수가 없으니까
뭐 1억 갭이 생긴다 그러면 8천, 많으면 8,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양도세를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거. 뭐 7천만 원 낸다고 해도 팔겠어요. 사람들이 다 증여하지. 그러니까 매물 부족 현상은 맞아요. 매물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사겠다는 사람도 이제 관망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대책이 안, 내가 사고 싶었던 그 가격보다 거의 뭐 더블로 올랐으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되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2억 넘어섰으니까 아무나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추천해 준다고 해서 12억이 되는, 현금 12억이 있어야 되는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매물 부족 현상은 맞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건 아니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내년에도 쭉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무주택자라면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고점이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그리고 또 실제 그 유튜브 보면 지금 어디 폭락이네, 영끌 다 망했네 막 이러는데, 실제 가서 뒤져보면 이상한 거래들만 근거로 채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거래만, 정말 대폭 하락한 그 거래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거기 맹신해서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라가 지금 몇 년째, 서울 같은 경우 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여기 일산도 19년, 20년, 21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내려가겠지만 아직 내려가는 장이 아니니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아까 제 말씀드린 급매물 2단지 관심 갖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선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1대1 구도로 가게 될 텐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 더 나아가서 하향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예측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어느 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 정부에서 했던 게 이번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번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정부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전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공기라는 게 있어서 물론 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만약에 다음 정부에 누가 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권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전망을 여러 가지 해놨을 텐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예측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특히 이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쉽게 협의를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공급 그 라인이 3기 신도시인데, 그게 이제
불확정성이 너무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대장동 그 뻥튀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쉽게 이제 동의를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토지 보상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차원에서 3기 신도시도 다음 정부까지 들어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요 공급만 놓고 그냥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 누구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옥자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고 다들 이제 언론에서 각종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았는데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1월 규제도 그렇고 이제 7월부터는 더 억제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내년에는 못 사니까 오래 사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을 다 막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만 그냥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되죠? 전세 끼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살고 있다면 내년까지 미루실 게 아니라 올해, 그것도 전세 끼고. 자, 이제 갭투를 한 사람들, 뭐 영끌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욕했잖아요, 각종 매스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작년, 작년 영끌한 사람들이 결국은 위너가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위너는 영끌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갭투를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은 뭐 이제 이자, 세율도 높아지지만 아예 막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법은 전세대출은 아직 가능하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는 방법밖에 지금 딱히 뭐 내 집 마련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난리도 아닌 이 전세 대란이라던가 아파트 가격 상승 지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전세 안정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이. 저도 이 3, 4, 5단지에 제가 사는 집을 빼고 나머지 4분이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뭐 그 상가까지 합하면 5분이네요. 그럼 그 5분들이 다주택자인 뭐 저로 인해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안정에 기여한 건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막 지금 더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여가 되면 저는 할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지금 이 한성부동산에서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것보다 아파트들이 이 3, 4, 5돈지에 제가 투자해 놓은 아파트 얘네가 훨씬 더 잘 버니까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되고, 그때 연끌하기를, 돈을 빌려서 아파트에 투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 정서적 안정에도 엄청 기여했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엄청 기여를 했고, 또 제 삶의 만족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어느 정도 불행을 이렇게 커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불만이 없어지는 것 보면,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 보면 아파트 투자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 요지는 아파트 가격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와 대선의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현 정부에서
때려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승인이 아직 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규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점제를 통해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구축이라도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거에 더 집중해야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이 무주택자라면 대선과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르는 거예요. 행운이 행동하면 운이 따른다예요. 행복은 행동하면 복이 찾아온다입니다. 행동하고 지행하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또 고모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그래 공주님 저런 저렇게 사람만 뜨면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출과 아파트 가격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많이 옥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갈아타게 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였던 분이 아파트를 사기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계속돼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거래도 거의 절벽인 상태이고,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지역은 뭐 떨어졌다는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이 일산 백마마을, 백송마을, 그 다음에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대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잠깐 내년 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겨울 방학이죠. 그래서 이사철과 맞물리는 겨울 방학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12월에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 제도가 이제 1600가구 정도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선분양인 거죠.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집을, 저는 뭐 28년도까지 입주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선분양이 당첨되더라도 그때까지 계속 전세를 전전해야만 우리 집의 어떤 주거 복지는 말 그대로 전세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분양에 막 몰렸다가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또 아파트에, 홧김에 아파트에 매수에 이제 달려들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출 관련입니다. 지금 대출이 다 막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은 뭐 거의 모든 은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제2금융권까지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총량 6% 내에서 지금 다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죠? 이게 내년 가면 뭐 4% 선에서 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한 8월달, 9월달 정도에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내년에는 뭐 9월 되기 전에 8월 정도 되면 그 전에 오히려 다 소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되면 다시 담보대출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담보대출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많이 준비하고 있었던, 담보대출만 되면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내년 초부터 막 담보대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신청해서 뭐 내년에는 총량이 4%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일진 바닥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연초부터 이제 대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출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니까 그것도 내년 초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 대선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풀린 돈과 또 뭐 아직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아직 많이 있는 상태이고, 또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멈추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대선장이 3월 9일 정도까지 이제 갈 텐데, 그 장이 끝나면 이제 스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3개월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또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서 계속 요동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일산 소사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통 준비를 해야 되니까 1월 달에, 내후년 1월 달에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산 소사선 빵빠레 올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 무주택자라면 뭐 올해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내년 초에 대출이 가능하니까 내년 초에 대출 계획을 미리미리 잘 세워놨다가 내년 딱 대출이 가능하게 되자마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전세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전세로 전전할 수 없으니까 뭐 매수를 하면, 등기를 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 오늘 내년 그 대출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지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내 집 마련 계획에 잘 생각해 두었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석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산 뭐 전역이 그렇지만 특히 백마역과 가까이 있는 요 주변의 마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리모델링까지도 봐야 되고, 또 GTX 개통이라던가 CJ 아레나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 또 일산 전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죠? 굉장히 많은 인원을 와서 이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6만까지 가능한 것 얼핏 봤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죠. 그죠?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산 이 시장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누가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 뒤로 미루지만 말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영끌했던 그 친구들이 저는 맞다라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1년 전에도 마찬가지, 작년 이맘때에도 막 내장산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 단풍이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뭐 그런 방송하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장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출 시장이 내년 초에 다시 열리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뭐 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저 고무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아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저 아저씨 저런 저렇게 사람만 뛰는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이제 양당에서 이제 거대 양당에서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월 9일까지는 내년 3월 9일까지는 계속 대선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어떤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이 일산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뭐 어떻게 등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주관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선 결과도 저는 예측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데 저 혼자만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3월 9일까지는 대선 국면으로 뉴스마다 이제 대선 얘기가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나은 어떤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특히 주거복지 면에 있어서 서로 앞다투어서 이제 공약을 막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250만 가구를 짓겠다.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전면 해제해서 공급을 보다 좀 수월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막 이제 집중적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요즘 뉴스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네, 뭐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네, 뭐 어느 강남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억이 떨어졌네, 3억이 떨어졌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파트 가격이 정말 떨어졌는지 보려면 KB 시세 리본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시세가 거래된 게 있거든요. 그 거래된 게 실질적으로 떨어지면 왜 이렇게 약간
뭐 붉은색 계통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파란색 계통, 제가 입은 이 옷처럼 파란색 계통이 가격 하락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딱 봐도 파란색이 하나도 없는데 왜 언론에서는 다들 떨어지고 또 특히 폭락론자 유튜브들이 뭐 기를 쓰고 이제 무주택자들이 드디어 아파트를 살 기회가 왔다라고 이제 큰 소리 빵빵 치고 아파트 가격 이제 급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KB 시세를 좀 들어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가서 보면 파란색이 있는가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일산 지역도 파란색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 전역이 이 단풍 노을 뭐 진하진 않지만 어쨌든 단풍 색깔을 여전히 띠고 있습니다.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다음 달도 그럴 거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면 이제 겨울철 이사 수요하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선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몰려들었다가 선분양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가 굉장한 경쟁률을 갖게 될 텐데 거기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은 열받겠죠, 그죠? 그 열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홧김에 이제 분노 가득 찬 모습으로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이제 이 대선 국면이 3월 가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이 유동성과 계속 또 코로나 유동성과 맞물려서 계속될 거라는 이거는 금리 인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과거 역사에서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호황기에 때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죠?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그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이제 곧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미 많이 폭락했고 이제 아파트 살 기회가 많이 남았다라고 아파트 이제 줍줍할 기회가 남았다라고 대폭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폭 하락하면 폭락론자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못 사요. 두려워서 아무도 못 사게 됩니다. 자, 그럼 대선이 끝나면 이 아파트 시장이 끝날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올해는 거의 다 묶어놨지만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도 될 거고 또 전세대출도 당연히 될 거고 제1금융권에서 그게 뭐 총량 제한 4%인가 묶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내년 8월까지는 계속 쭉 대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그 억눌려 있었던 무주택자라던가 아니면 월세 살거나 아니면 그동안 계속 전세로 전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풀리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 막 뛰어들게 되겠죠. 그죠? 전세가는 계속 고공행진할 거고 지금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는 맞습니다. 거래가 거의 절벽인 상태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KB 시세 리본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률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죠?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그 상승률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래는 거의 뭐 실종됐지만 가끔 거래되는 그 내용들이 다 신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선거하고 맞물리게 되겠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3개월 뒤에. 그리고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곧 8월 말 이때쯤 되면 다시 재계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차 3법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되니까. 그러면 여기 뭐 37평 같은 경우도 3억 5천이었잖아요. 전세가. 지금 뭐 5억 5천, 6억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3억 5천이었었던 그 가격에서 5억 5천을 부르겠죠. 그죠? 2년 동안 2억을 어떻게 장만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되는 것들은 다 5억 5천, 6억이 거래가 될 거니까 전세가가 굉장히 급상승할 거라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내년 연말이 되면 내후년 연초에 이제 일산 소사선을 개통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연말 되면 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산 소사선이 내년 연말부터 뭐 빵빠레 올리고 또 23년 1월까지는 개통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
아마 임대차 3법 계약이 종료되는 그 기간부터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산 소사선하고 임대차 3법이 종료되는 뭐 9월, 10월 이때 돼서는 또다시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이제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